대한민국은 약 한 달 전 2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한 사정거리 800km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를 시험 발사한 바 있다. 이 무기의 특이한 점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면에 숨어있는 세부사항에 있다. 이 소식을 전한 대한민국 언론에 따르면 현무4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 인공위성에서 9.5톤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나오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신의 지팡이 로즈 프롬 갓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루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무4 미사일의 스펙은 다음과 같다. 현무4는 먼저 외기권 고도로 시험 비행에서는 고도 500km 이상 상승했다가 마하 10을 넘는 속도로 낙하하여 목표물에 충돌하도록 설계되었다. 목표물과 충돌 시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톤 무게 탄두의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워 넣었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무4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타격할 때 1킬로톤 전술 핵무기와 동일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대 지하 300m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무 탄도미사일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무겁다. 대부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1톤 정도의 무게를 지닌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무2 탄도미사일 종류에는 분명 2톤 이상, 심지어 4톤 무게의 탄두를 지닌 변형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무거운 탄두를 싣지 않는 이유는 탄두의 중량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고 미사일 구조 역시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에 4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시킨 파생형을 개발한 배경에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현재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무거운 탄두를 사용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르면 탄두의 무게를 줄인 만큼 연료를 더 실을 수 있어 사정거리 또한 늘어난다. 즉, 탄두의 무게와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800km의 사정거리에 4톤 무게의 탄두를 지닌 현무 미사일에 탄두 무게를 4분의 1 크기인 1톤으로 줄이면 반대로 사정거리는 4배 가까이 늘어난 3000km대로 확장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자들은 현무4가 사정거리 1000km에서 3000km 사이의 사정거리를 지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서의 능력도 갖췄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시행된 현무4 테스트 관련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미사일에 어떤 종류의 추진 로켓 부스터가 사용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현무2C와 비슷한 사정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커진 탑재 중량이 예상되는 현무4는 완전히 새롭고 더 큰 추진 로켓 부스터 디자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도의 K-1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감소와 맞바꾸어 사정거리를 늘리는 Warhead Range Trade-off 방식은 현무 탄도미사일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K-15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1톤으로 설정했을 때 사정거리는 750km가 나오지만 탄두를 150kg으로 재설정하면 사정거리는 2200km로 늘어난다. 더구나 이런 추측은 대한민국 현무2C 탄도미사일이 현무2A와 현무2B 시리즈의 원형이 되는 사정거리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보다는 오히려 사정거리가 1700km에 달하는 퍼싱2 미사일에 더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부합된다. 현무4 탄도미사일의 스펙과 개발 의도를 상세하게 기술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서는 전무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나 군 당국이 이런 추측을 부인한다는 공식적인 보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추측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현무4가 지니고 있는 사실상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의 운용 능력은 왜 대한민국이 3700톤급 KSS-3 대형 재래식 잠수함에 사거리 5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통합시켜 나가고 있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인도나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형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친 뒤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연구 프로그램은 연구 대상을 핵공격 잠수함 Nuclear Attack Submarines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모호하게 이를 데 없는 핵 추진 잠수함 Nuclear Propulsion Submarine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향후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 SSBN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헌터 킬러 잠수함, 공격용 잠수함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점들을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지만 육상 기반 탄도미사일, 공중 발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및 함대지 순항 미사일 등 3대 핵전력, Nuclear Triad 무기 시스템 모두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나라라는 사실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육상 기반 현무 1에서 4까지의 탄도미사일,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탄 KT-SSM, 공중 기반 KPD-350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의 국내 생산형, 해상 기반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된 SLBM 버전의 현무2B, 그리고 해군이 운용하는 현무3 순항 미사일. 생각해보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핵무기 없이 육해공 기반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1일 미국의 대형 소셜뉴스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분석문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분석문의 중요 내용을 세 줄 요약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무4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타격할 때 1킬로톤급 전술핵무기와 동일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대 지하 300m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비정상적일 정도로 무거운 탄두를 지닌 현무4는 탄두의 무게를 조종함에 따라 1000km에서 3000km 사이의 사정거리를 지닐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오늘날까지 핵무기 없이 육해공 기반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그 중에서 1번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의견 대립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무리 현무4 미사일이 고도 500에서 1000km 이상의 외기권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고 탄두의 대부분이 무거운 텅스텐으로 채워져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1킬로톤급 전술핵무기와 맞먹을 정도의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반론들이죠. 미국이 포기한 운동에너지탄 프로젝트인 신의 지팡이 Rose from God에 따르면 역시 외기권인 인공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9.5톤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가 지상에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파괴력은 TNT 11.5톤급의 위력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그 반보다 가벼운 4톤 무게의 탄두를 지닌 현무4가 어떻게 1000톤의 TNT의 위력에 맞먹는 1킬로톤급 전술핵무기의 위력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